한국의 포탄 운송 계획 문건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 국방부는 공개된 문서가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국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전국에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날 걸로 보이는데 황사가 발생한 지역에는 흙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열리는 금융통합위원회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리 일부가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정자교회 보행로가 7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의 점검 과정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 유모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폭락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 밖 폐기물 더미에서 난 불이 공장 건물까지 확대돼 2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이 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등을 옮기기 위한 일정표로 추정되는 문서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SNS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유출 문건 중에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포탄의 운송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의 2급 비밀인 비밀로 표기되어 있는 해당 문서는 올해 2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산 155mm 포탄 33만 발을 유럽 둥지로 옮길 경우 사용이 될 동선과 소요 시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문서가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6일 처음으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온라인상에 유출된 기밀 문건 관련 이미지의 일부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유형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공개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담당자를 감청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협력관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 당국자들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보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브리핑장에서 쏟아진 미국 감청 의혹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준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미국 국방부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어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고 미국에선 해당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한미 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사건을 과장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 말을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비공개로 진행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따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중한 입장인 건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목전인 만큼 대통령실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 국내 여론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방미 사전 준비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문제, 경제 안보 등 기본 안건 논의를 위해서라고 있지만 이번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입장을 주고받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어느 때보다 한미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터진 돌발 변수를 대통령실이 순방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지만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다시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앞두고 터진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키우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국익과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며 돌발 악재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건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의 이런 입장과 달리 여권 일각에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태호 국회 외통위원장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며 동맹 관계에선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관계에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요청이 있어야 될 거고. 야당은 한 발 더 나가 이번 사안을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도감청이 더 어렵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별개로 이번 사안이 집무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이 아닌지 따져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의당도 정부가 미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주권 침해 상황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호혜 평등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야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국방위 등 소관 상임위의 개최 범위와 출석 인사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양측의 이견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전국에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재현되는 강력한 바람에 시설물 피해와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인천대교를 지나던 탑차가 넘어져 중앙분리대에 걸쳐졌습니다. 김포공항에 세워져 있던 경비행기도 조정석 앞부분이 부러진 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이 날아가고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남긴 피해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와 비슷한 강력한 봄 강풍이 재현됩니다.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륙에는 초속 20m의 강력한 서풍이, 동해안에는 양간지풍으로 인해 초속 30m의 돌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구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 2018년 4월 10일에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전국에 나타나며 지하철이 멈추거나 첨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압계 배치가 나타나며 강풍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 그리고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낮에는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황사가 발생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흙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5년 전에는 봄 강풍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요란한 비에 황사까지 겹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정황도 없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하면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 10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는 이유로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했고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와 유가 상승 등 최근 전개가 경제 성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성남 정자교 포털 사이트 로드뷰를 분석해보니 무려 7년 전부터 보행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꼬박꼬박 진행하던 안전점검에선 왜 이번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강민경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로 본 경기 성남 정자교의 모습입니다. 멀쩡하던 보행로가 2016년의 기점으로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에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일 보행로가 내려앉기 직전 CCTV 화면에 포착된 균열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사진을 훑어봐도 도로 처짐과 균열 현상이 드러났는데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교량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교량으로서 2종 시설물인 정자교는 이 가운데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술자가 맨눈으로 외관을 들여다보는 정기 안전점검으론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로 균열이 관찰되더라도 시설물을 보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유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게 식용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실시한 정밀 안전 점검 역시 간단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설계도까지 살펴보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당구청은 지난 2021년 탄천 다리 20개를 정밀 안전 점검하는데 1억 7천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다리 하나에 800만 원쯤 들어간 걸로 이 단가로는 사실상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마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2급과 상급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 안전 진단 의무를 교량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노후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폭락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이들 부부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는 여성. 남편 유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황모 씨입니다.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거 맞으세요? 지난 8일 구속된 남편 유 씨에 이어 법원은 황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와 황 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40대 피해 여성 납치 살해를 주도한 이경우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이경우가 마련한 살해 계획에 동의하고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유 씨가 이경우를 만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가상화폐 지갑을 조회했고 휴대전화는 황 씨가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유 씨 부부는 사람을 살해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으로 지목된 7천만 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이경우의 부탁을 받고 준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씨 부부가 가상화폐 피코인 폭락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다툼을 벌여오다 원한을 품고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습니다. 이경우 등 4명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유 씨 부부도 이번 주 구속 송치하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부부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의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고 경남 사천에서는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입니다. 공장 밖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과 천막 1개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지붕 위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남 사천시 용현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이웃 주민에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 11시 50분쯤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과 홀 일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주점 안에 있는 TV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10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계산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하느라 1시간여 동안 차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천공이 등장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할 수 있는 영상 분석은 다 했다는 입장인데 애초 출석 의사를 밝혔던 천공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은 4TB, 영화 2,000편 분량입니다. 공관 CCTV 영상에 천공이 있는지가 의혹풀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3월 김용현 경호차장과 천공이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까지 분석한 공관 CCTV 영상에는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하루도 빠진 날이 없을 정도이며 삭제 또는 인위적 조작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영상이 흐리거나 일부 시간대가 빠진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관 CCTV를 100% 복원해 분석하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선 천공이 차를 타고 공관에 돌아봤다면 CCTV에 잡히지 않을 수 있고 공관뿐 아니라 육군 서울사무소 영상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장이 이거를 나한테 뜬금없이 전략 사령부 확대 개편식에서 천공이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CCTV 분석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은 앞으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천공은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관저 이전과 무관하다는 서면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이후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잦아드는 듯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일시 귀국 뒤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계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듯 팬덤 정치를 맹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졌는데 당내에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선 시작부터 당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을 겨냥한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팬덤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저질 지도자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저질 정치 지도자가 무당급 유튜버들과 연관돼 있어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고 이를 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자칫 이낙연 역할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안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연대와 공생이 던지는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최근 당직 개편 이후 잦아든 이재명 대표 리더십 논란이 검찰 수사나 재판 등으로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당내에선 비명계 결집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측에선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낙연 역할론의 불씨마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명료하게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했어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네. 물론 아직까진 이 대표 단일 대우 체제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보단 하나는 민주당이 마지막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 사회 특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 대표가 당직 개편 이후 당 내용이 일시 잦아들며 당장의 위기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이낙연 전 대표의 완전한 귀국을 전후로 검찰 수사 상황과 함께 공천 신경전 여부 등에 따라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위례 대장동 사건에 이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 측근 사업가 김모 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서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는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온 전광훈 목사가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통제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발언은 정정했는데 당내에선 극우 인사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인에 대한 종교인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늦게 정당에 조언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정 자료를 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자신을 축출하라며 날을 세운 황교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 목표입니다. 전 목사가 거침없는 주장을 이어가자 당의 수장인 김기현 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우리 땅 당한 거 아닌데. 정광훈 목사의 존재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적인 대응은 일단 자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다른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고 발언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친윤 핵심인 장지현 의원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당 밖에 있는 사람이 공당인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춰선 안 된다고 YTN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전 목사 관련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 확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통신선이 나흘째 불통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어제도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서해군 통신선 역시 지난 7일부터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방미에 반발한 중국의 무력 시위 셋째 날, 처음으로 항공모함까지 투입하며 압도적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봉쇄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해 8월과 달리 이번엔 사흘 안에 타이완을 점령하는 예행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젠15 전투기가 일명 스키 점프대로 불리는 비행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을 에워싼 연합 칼날 훈련에 산둥 항모전단이 처음 투입됐다고 선전했습니다. 高速进逼涉阻对手，海军17舰编队参加了今天的演练。 지난 4월 동안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가 120차례 뜨고 내렸다는 일본 정찰 정보도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4대가 타이완 동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걸로 파악됩니다. 지난 8일엔 미군 니미츠 항모가 산둥함에서 불과 37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방미에 이어 타이완을 찾았던 미국 하원 의원단이 귀국하던 날이었습니다.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in Congress to speed up these sales and get the weapons that you need to defend yourself. 미국 내에서 파병론까지 공론화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선 항행의 자유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이런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군이 설정한 타이완 점령 작전 시간은 단 3일입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 나흘간 72시간 봉쇄 작전을 폈던 중국. 이번엔 점령에 방점을 찍고 훈련 날짜도 하루 단축하며 속전속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3일 점령 시나리오를 깨뜨리기 위해 상륙 격퇴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미국이 우리 국가안보실을 감청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미국 국방부가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상황 파악이 끝난 뒤 필요하다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관련 내용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가 수정됐거나 특정 세력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 감청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차장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김 차장이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성공적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지역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번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입장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인데 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사실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미국도 아직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입니다.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 안보실을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이면 용산 대통령실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이 완벽하다며 예전 청와대보다 훨씬 탄탄하다고 반박했지만 의구심이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세계 각 나라 정보기관마다 도청 감청을 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 해도 이번 유출 문건에 대한 충격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출된 기밀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파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아니면 통화인지 회의 자료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문건 내용이 맞는다면 과연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대한 감청만 이루어졌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대북뿐 아니라 한일, 한미 관계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전략이 모두 노출됐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외교 정보 사안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도감청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도 시선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혹에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보안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용산 이전이 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연결짓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그러나 대통령실은 도감청 방지 장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시절 지하 벙커는 지상으로 반쯤 돌출됐던 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안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청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감청 의혹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 유모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40대 여성 A 씨의 납치와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황 씨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인출된 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이 이경우 아내 계좌로 반복해서 입금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윗선 2명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든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길모 씨. 중국에 있는 지인의 말에 따라 음료를 제조한 거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를 범행을 지시하고 기획한 윗선으로 특정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지시받으셨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가 중국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박 씨 모두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중간관리책인 길 씨와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20대 여성 1명 역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음료를 받아간 피해자들에게 중국에서 협박 전화를 걸면 발신지를 국내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중개기를 운영한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번 신종 마약 피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공조해 여권 무효화나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음행사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게시한 인물을 비롯해 국내에 공범이 더 있는지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길 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마약 음료는 모두 100병. 이 가운데 18병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 건네져 학생과 부모 등 8명이 음료를 마신 거로 집계됐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음료 36병을 압수한 경찰은 나머지 40여 병은 지시를 받고 버렸단 아르바이트생들의 말이 사실인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면서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술 깨는 약이라며 B씨에게 분홍색 알약 반알을 건네는데 B씨는 이를 먹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지난달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는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남현동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재점화하자 곧바로 한 발 물러서는 등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연이틀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며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겁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좀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계속 해왔고. 그러나 바로 며칠 뒤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 발 물러선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조건마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섣불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공매도 하고 싶어도 빌릴 수 있는 종목이 극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빌릴 때 이자도 기관 외국인에 비해 이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와의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위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그냥 잘못된 오해라든가 착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보았을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하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전면 재개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며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은 주택담보대출. 지난 2월엔 9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출 잔액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2조 3천억 원이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며 전세자금 대출은 2조 원 넘게 줄었지만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며 매매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1조 3천억 원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 특례 보금자리론 실행 등의 영향으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긴축이 더 빨리 종료될 거란 기대는 커졌지만 여전한 고금리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5조 원 넘게 줄었고 특히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기업은 대출을 늘리고 예금에선 돈을 빼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한 964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한 달 새 8조 8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한국은행은 예금 금리가 내려가자 기업들이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다시 유치하지 않고 그대로 빼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이어 이틀째 이어집니다. 국회 전원위는 오늘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지역구 선거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난상 토론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사위 법안 1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교섭 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판단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다하지 않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하지만 시행착오 우려와 판로 걱정 때문에 농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이 농민이 재배하는 다른 작물을 모두 사주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배추 모종을 옮겨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머지않아 모내기 준비를 해야 할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고 있는 겁니다. 논에다가 벼농사를 짓는데 이 양배추 농사를 지면 소득이 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지어온 벼농사 대신에 다른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재배하는 법도 새로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잘 팔릴지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농민분들께서 벼 대신 다른 대체 작물을 심고 싶어도 판로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물량 개런티를 통한 산지 고정가 계약이라든지 농가와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합식품기업은 담양지역 20헥타르에서 나오는 양배추를 계약 재배를 통해 모두 사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이른바 전략작물로 벼 대신에 콩과 조사료, 가루쌀 등의 재배 목표는 5,600여 헥타르. 전남에서는 지난주까지 다른 작물 재배 목표의 87%인 4,800헥타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또 적정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벼 재배 면적 10% 줄이기 서명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0.1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야산으로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안성천 인근 들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인근 갈대등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점 주방과 홀 일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점 안 TV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최고 스타 김연경 선수가 개인 통산 5번째로 정규리그 MVP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김연경은 여자부 MVP 투표에서 31표를 모두 휩쓸면서 역대 2번째로 만장일치 수상자가 됐습니다. 김연경은 올 시즌 669득점, 공격 성공률 45.76%를 기록하며 공격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소속팀 흥국생명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새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끈 세터 한 선수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비상입니다. 이미 강원 영동에는 강풍 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고, 내륙에도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동쪽 지역은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점차 황사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은 서쪽 지방에, 내일은 전국에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3.9도,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내일은 반짝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